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만큼 반드시 잡겠다. 네. 뭐 정책적 의지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멘트들을 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예.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에 어떤 반응하는 예.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강경한 발언들 지금 오늘 오전에도 X 그러니까 옛 트위터 예. 채널에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글을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양한 말을 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좀 살펴보면요. 예. 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라고 언급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언급들이 사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강경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결국엔 시장주의가 승리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그렇습니다. 있었고 예. 실제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는 그러한 인식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예. 적이 많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부의 힘이 그렇게 없을 것이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예. 부분이 지금 예고되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요. 여기 옆에다가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또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언급까지 남겼습니다. 대단히 단호한 선언이에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하면요. 네. 여기에 어떤 걸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게 요새 정말 듭니다 보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실제로 그럼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공개적인 발언,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도 나왔고 또 주무부처 장관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어떤 계획도 나왔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구윤철 부총리가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중과, 그러니까 더 무겁게 부여가 되는데 부과되는데 이걸 그 동안은 이제 임시로 막아왔었던 거죠. 그 유예를 해오던 것을 이제 유예 따윈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일자가 5월 9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다만 이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 대상 지역의 거래는 3개월에서 또 많게는 6개월까지 한마디로 잔금을 또 지급하고 뭐 등기를 치는 이런 기간들을 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가 가능한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는 하겠다라는 언급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구윤철 부총리가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하죠. 말씀 중에 아마가 2번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단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아마는 없다.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좀 입에 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좀 그만하자 이런 언급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좀 상당히 강경했고요. 이런 강경한 발언이 계속되는 게 이 정도면 좀 정권의 명운을 거는 수준까지도 왜냐하면 이래놓고 안 될 때는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실망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번엔 정말 단호하구나. 정책적 의지가 저렇게 단호하다고 국민들이 믿게 되면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보통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단언을 해가지고요. 단언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내용 보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유예 조치라는 것이 사실상 이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어쨌든 대부분의 그 다주택자 겨냥하는 정책들은 형해화하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예. 가장 대표적인 채널은 이제 주임사 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서 예. 지금 얘기가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예. 정말 국민들이 이번엔 다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면 다주택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런데 야당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보통 보수 정당이 야당일 경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경우에는 사실 논리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이게 되느냐, 윽박 지른다고 되느냐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 당신 옆에 있는 다른 그 인사들 다주택자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공략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 이 계곡 불법 식당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상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떤 성과로 나왔던 예시인데 이번에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그만큼 그때 그랬던 것만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죠. 이것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또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 지금 통제 불능 상태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세의 축인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12명이 다주택자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내용이 원래는 전에 경실련에서 한번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특히나 그 관료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이제 서울을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주택자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사실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 사실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두세 채 가지고 있는 그 청와대 참모들은요. 이 정책이 단호하다면 이 어떤 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직접 괴로워서 내놓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과 관련된 것들이 항상 이슈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비서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떤 그 다주택에 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반포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동시에 용인 기흥에 42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주택을 소유 중이다. 경우가 다르겠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김상호 춘추관장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의 아파트를 부모 사는 집을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호 춘추관장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 주택을 6채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번 그분들은 만약에요.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요. 이걸 뭐 보여주시고 우리도 내놨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괴로워서 팔게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안 파냐라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안 파냐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마저도 안 팔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만큼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괴로워서 못 파는 정책이 나와야겠죠. 괴로워서 팔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의 경우는 말입니다. 민간 공급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좋습니다. 민간 공급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민간 공급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얘기 잘못 들으면요. 언뜻 들으면 저분들은 부동산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 충분한 발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요. 거기다가 민간 공급도 더 하라든지 뭐 공공 공급도 더 하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민간 공급만 얘기하면서 딴 건 다 죄악시하면은 저분들이 저 집값을 잡을 진정성이 있는가? 혹은 이 정책이 실패하길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예.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공급과 수요라고 했을 때 공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수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도 예. 이 할수 있는 과도한 걸 다 투기적 해야죠. 수요에 예. 대해서 겨냥을 하자라는 의미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공급 정책과 함께 같이 평가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 정치 네.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도 높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소셜미디어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한두 명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조금 잡음이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1월 3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에다가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된다. 이게 지금 정말 빈말 같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캄보디아어인 이제 그 크메르어로도 같이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측에서 신임 김창룡 주 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내용이 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실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의를 했고 문의 이후에는 이제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럼 외교적인 충돌 문제까지 이어졌느냐? 단순 외교 당국에서는 단순 문의였고 이게 항의 형태의 어떤 초치라고 하죠. 대사 초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다만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글은 삭제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정치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가 중앙일 가결됐다. 네, 오늘 6시까지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한 차례 지금 부결된 상황이었었고 이번에 이제 어제부터 이틀간 투표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나왔었죠. 1인 1표제가 지금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손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투표 기간이 길어진 만큼 찬성표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 상태였는데 조금 전 이제 찬성 60.6% 반대 39.4%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 포인트가 넘는 차인데요. 이 정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대4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인 1표제가 통과했다는 것이 가결됐다는 것이. 네, 정당 정치에서 이제 중앙위원회 혹은 이제 일반 평당원들 포함해서 모든 당원들이 한 표 정도를 행사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대중정당으로서 보통은 이제 이 당원의 숫자, 그러니까 일반 당원의 어떤 표가 조금 더 이 가중치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효과가 추후에 있을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혹은 이 합당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동시에 현재 정청래 대표 어떤 당대표 연임까지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파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합당 문제도요. 이게 도입되면 당원들의 합당 여론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겠군요. 바로 1인 1표제가 되면. 이 당원 투표로 바로 진행을 했을 때 특히나 전당대회나 혹은 어떤 인사들을 특히나 뭐 선발을 할 때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들의 뜻이 직설적으로 반영되는 제도가 도입됐다는 뜻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합당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최고위원들 주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 사안의 본질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대권에 대한 욕망 그리고 본인들이 간판이 되는 욕망에 표출된 결과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나 강득구 최고위원도 좀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문정복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또다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계파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도 일어났고요. 현재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서명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도 지금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예 합당 결정을 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일이 설득을 하고 있다. 예.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어쨌든 이 합당에 대해서 합당을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예.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현주 최고와 황명승 최고위원을 예. 각각 만났다라고 예.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강두구 최고위원과 만나는 등 이제 갈등을 추스른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또 어제 최고위에서 이제 문정복 최고위원이 예. 이 이현주 최고위원 같이 이제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요청했다라는 이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개별 그룹 소통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 예. 어제 정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 모임 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도 정청래 당대표가 일일이 만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2부에 말입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분은 합당에 반대 의사를 밝힌 분인데요. 한번 그 논리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시간은 아직 좀 남았는데요. 조국 혁신당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저 신장식 의원이 여기 출연해서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하이킥에서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예. 논리를 이제 좀 반복하시는 예.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썸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김치 좋습니다. 싸대기를 맞은 것 같다라는 예. 언급이었고요. 합당 미략설에 대해서는 이제 미략 내진 물밑 협상은 없다라는 예.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불쾌하다라는 예. 의견을 지금 표출을 하고 있고요. 예. 조국 대표도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예. 특히나 이 미략설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반발을 예,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여당 상황은 그런데요. 네. 야당의 경우도 계속 지금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특히 의원총회에서 좀 갈등이 강하게 예. 표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로 처음 열린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예.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예. 4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반말과 또 고성이 오가는 예. 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의총에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 정성구 의원이 의원이 아닌데 왜 들어오냐라고 예. 지적하니까 예. 너 나와봐 혹은 예.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나왔다가 거기에 대해서 나왔다 어쩔래 예. 이런 형태의 말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장 대표를 향해서 예. 이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또 친한계 일각에서는 당이 분열된 데에 대한 어떤 장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도부 퇴진론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까요? 지도부 퇴진론 네. 잠깐 시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지도부 퇴진론이 나오는 네. 가운데 당 내에서는 특히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골든타임이 2월에서 3월 초다. 예. 그때까지 이제 지도부가 태세 전환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예. 지방선거 나오는 후보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요. 네. 이 사람의 어떤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네. 하루하루. 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 파면당한 상황인데 예. 정확히는 이제 12시 넘어서 예. 자정 무렵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네. 글을 하나 올리면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예, 네. 예. 0시쯤에 글을 하나 예. 올리는데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애국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발언 자체가 네. 사실 함의하는 게 상당히 예. 큰데요. 1, 2, 3 내란 당시에 이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가 예. 최근 파면됐던 이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예. 대령이죠.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네. 상당히 다양한 어떤 궤변을 쏟아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라는 식의 궤변을 예. 썼고요. 또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뭐 하고 그쪽 있습니다. 사람들 다 하는 그 어떤 망상에 빠진 얘기들을 네, 비슷한 반복하는데요. 레토릭들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웃어야 하나요? 원래 이런 의견을 표출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태 직후에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길거리 인터뷰였죠. 예. 기자들이 모여있던 예. 자리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형태로 상당히 어떤 책임지는 군인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뭐 모습을 울먹이기도 보였지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 실제로는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리고 그 출동했던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히 부인하는 예.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예. 파면이 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극우 세력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러니까 점점 입장이 어떤 네. 극우적으로 변해갔군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울먹이면서 무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날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본격적으로 이 내란이 굉장히 합법이었다라는 형태로 상당히 주장이 극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참 비극적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은 어떤 이게 어쩔 수 없었고 네. 자신으로서도 그리고 뉘우치는 듯이 눈물을 글썽거리다가 네. 그 다음엔 책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오다가 네. 파면이 확정되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주겠다고 밝힌 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예. 어떻게 언급을 하면서 예.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다. 애국 유튜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애국 유튜버의 대열에 합류하는군요. 예, 그 애국이라는 게 이제 극우 유튜버에 예. 가까울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재판은 진행 예. 중이고요. 이 재판이 진행된다면은 그리고 내란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채널이나 이런데 공개적으로 예. 등장했겠다는 의미인지 예. 이 부분이 사실 좀 씁쓸함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군요. 예. 아까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용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네. 예. 그 얘기 좀 자세히 해볼까요? 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이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책임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재신임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예.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의원총회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예. 했다고 해요. 본인의 어떤 그 한동훈 전 대표에 예. 대한 이 실제 그 수사 과정에서 예. 잘 밝혀지는지를 예. 보고 자신의 어떤 책임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예.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예. 건데 예. 다만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현재 당 노선이라는 예. 게 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2월 19일에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지금 예. 그 선고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고 이전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 선을 그을 것인지 예. 혹은 선고 직후에 그럼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예.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가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운명이 네.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